12월 21일 화요일 NHK 뉴스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6일에 걸쳐 일본에 입국한 14명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후세인 노동성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이는 지난 11일부터 16일에 걸쳐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 그리고 강사이 공항에 입국한 10세 미만에서 60대까지 남녀 모두 14명입니다. 이들은 미국, 영국, 콩고 민주공화국, 남수단에 체류한 적이 있고 공항 검역이나 대기 중인 숙박시설에서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 2명이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고 12명은 무증상이었습니다. 또 12명이 백신을 접종했고 10세 미만 2명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 오키나와, 근마에서 각각 1명씩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82명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3번 접종하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환제 효과가 크게 상승한 것을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20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 연구실에서 진행한 조기적인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백신을 2번 접종한 사람의 혈중에서는 종래의 바이러스와 비교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중화 환제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차 추가 접종 이후 중화 환제 효과는 크게 상승해 일본과 미국에서 3차 접종 시 투여하는 50 마이크로그램일 때는 약 37배, 1, 2차 접종과 같은 100 마이크로그램일 때는 약 83배 증가했습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한 백신의 개발은 계속하겠다면서도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을 3번 접종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백신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약 1년 5개월 만에 가진 대면 기자회견에서 테오드로스 3촌장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확산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도 확산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관해서는 이른바 백신저 INA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파이자와 모더나가 3차 접종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WHO의 수석과학자인 수아 미나타 씨는 파이자와 모더나 이외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 짓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해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WHO 조사팀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도 코로나19의 발생원을 특정하지 못한 데 대해 테오드로스 3촌장은 투명성과 데이터 공유가 없으면 발생원 조사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해 중국 정부의 협력이 불충분했다는 인식을 거듭 나타내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양국 정부는 내년도 5년간 주일 주등경의 일본 측 부담액을 약 1조 550억엔으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배려 요상이라고 불리는 주일 미국 주등교미의 일본 측 부담은 금연도 기준 2017억엔으로 기재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노부비, 관열비, 미군의 훈련 이전비 등에 배정됐습니다. 내년도 이후 5년간 부담액을 두고 이미 양국 정부의 외무방위 실무자가 협의한 결과 양국 정부는 약 1조 550억엔, 연평균 약 2110억엔으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100억엔 가까이 불어난 규모로 광열비 등의 부담액은 줄었지만 자위대와 미군에 위한 공동훈련 부담액 항목을 실성함에 따라 일본 측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위식해 일미 동맹의 강인화에 필요한 것이라며 이해를 구할 반쯤입니다. 해양 문제를 논의하는 일중 양국 정부의 실무자 협의가 20일 2월 이후 처음으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일본 측은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 앞바다에서 중국 해경 국선박이 일본 영해를 거듭 침범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활발한 활동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중국 측의 행동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양국의 건설적인 안전적인 관계 구축 등을 위해 의사소통을 지속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방위당국의 간부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한라인의 조기 개설에 관한 최종 조정의 속도를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해양협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개선 늘어나고 있는 트리튬, 삼전수소 등의 방사선물질을 포함한 처리수와 관련해 도쿄전력은 21일 바다로 반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오염수에서 반사성물 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처리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부지 내의 대형 저장 탱크는 2022년 가을 이후에 다 찰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전력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23년 봄쯤부터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강 처리수를 원전에서 1km가량 떨어진 앞바다에 방출한 계획으로 바다로 방출하기 위한 설비 설계 등을 게재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21일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실시 계획이 규제위원회에서 승인되면 현지와 관계자의 이해를 얻은 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생각이지만 현지를 중심으로 등서문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뿌리 깊어 처리수 반출을 위해서는 관계자의 이해를 어떻게 얻을지와 등서문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계속해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를 앞두고 피폭자 단체와 NGO 구성된 핵무기 절폐 일본 NGO 연락회 대표자가 20일 외무성을 방문해 담당자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NGO 측은 다음 달에 NPT 재검토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핵 보유국에 대해 핵 군축을 위해 도안증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핵 군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종 문서에 핵무기가 비인도적인 점과 핵무기 금지 조약의 의의를 명기할 것 등 5개 항목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이에 외무성 담당자는 유일한 전쟁 픽복국으로서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알리는 중요성을 호소해 가겠다고 한 한편 핵무기 금지 조약에 관해서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영하고 협력이 불가결한 핵 보유국이 참가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핵 보유국이 관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면담 후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바나나카 테르미 대표위원은 히로시마에서 선출된 기시다 수상으로 바뀌어 조금이나마 기대했으나 회답은 예전과 변함이 없고 피폭자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느꼈다며 돌파구를 제시하기 바랐으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사카 키타구의 건물에 있는 위원회에서 불이나 2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취재 결과 오사카 시내에 있는 용의자 관계 측 주택에서 교토 애니메이션 사건에 관한 기사 스크랩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오사카 키타구 소네자키 신지의 건물 4층에 있는 심요 내과 위원회에서 불이나 25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은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수사 중인 남성이 주소와 직업을 알 수 없는 다니모토 모리오 용의자라고 공표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용의자는 현재 위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관계자 취재의 결과 이후 수사를 통해 오사카 니시오도가와구에 있는 관계저주택에서 2019년에 휘발유를 사용한 범행으로 36명이 숨지고 32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토 애니메이션의 방화 사건에 관한 기사 스크랩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니모토 용의자는 과거 거주했던 이 주택에 한 달 정도 전부터 다시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11월 하순에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리터를 구매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에 유사점이 있는 만큼 관련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의 주도하에 선거제도가 개편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홍콩 위회에 해당하는 입법대회 의원 선거에 대해 G7 주요 7개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선거제도는 민주적 요소가 훼손됐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19일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의 주도하에 선거제도가 개편된 이래 처음으로 입법회 위원 선거가 치러져 홍콩 언론은 전체 90석 중 1석을 제외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진준바가 휩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G7 외교장관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입법회 위원 선거제도는 민주접촉 요소가 훼손됐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편으로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의석이 들어 후보자 선택이 매우 제한됐다며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 당국에 대해 권리와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은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가 13년 만에 시행하는 일본인 우주비행사 선발 시험의 인터넷 접수를 20일 정오에 시작했습니다. 3년 이상의 사회인에 상당하는 실무 경험과 비 149.5cm 이상 190.5cm 이하 등의 위학적인 특성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연과학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라는 기존 조건을 사라졌고 이번에는 학력계 제한이 없습니다. 접수는 내년 3월 4일 전후에 마감되며 이후 서류 심사가 시작돼 면접과 필기시험 등 4단계 과정을 거쳐 2023년 2월경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채용 인원은 약 1,000명입니다. JAXA는 새 우주비행사가 갖춰야 할 자질로서 협조성과 리더십 이외에도 이번에는 미션 체험과 성과를 널리 공유하는 표현력과 발신력도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2일부터 16일에 걸쳐 일본에 입국한 14명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82명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3번 접종하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항체 효과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미 양국 정부는 내년도 이후 5년간 주일 미국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액을 약 1조 550억 엔으로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준, 전영빈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